네, 우리 2022년 9월 원가관리회계 재경관리사 10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 100번까지 풀이했고요. 이번 시간에 101번부터입니다. 자, 101번. 3일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며 제조과정은 다음에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세척, 압착, 분쇄 있고요. 원가 동인, 연간 원가 동인수, 연간 가공 원가 총액입니다. 제품 X 단위당 재료 부가는 30리터, 압착 기계 시간은 10시간, 분쇄 기간 시간은 5시간입니다. X 제품의 단위당 판매 가격과 재료 원가가 각각 2,000원과 400원일 경우 제품의 단위당 공훈이익은 얼마인가? 자, 제품의 단위당 공훈이익을 묻습니다. 자, 단위당 공훈이니까 제품 판매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변동비를 빼죠. 총 변동비를 뺀 금액이 단위당 공훈이익입니다. 자, 그럼 단위당 우리 변동원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변동원가, 재료원가가 400이고요. 재료 400. 자, 그 다음 세 가지. 문제에 별도의 직접 노무시간, 직접 노무원 관련된 정보는 없으니까 없는 걸로 가정하면 되고요. 세척, 압착, 분쇄 세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한 단위. 우선 세척이고요. 자, 원가 동인수 10만 리터고요. 연간 가공가 총액이 20만 원입니다. 총 20만 원 나누기 10만 리터. 자, 그러면 리터당 단위당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터당 2원이죠. 리터당 2원이고요. 자, 근데 제품 한 개 생산하는데 재료 부피가 30리터입니다. 따라서 자, 2원 곱하기 재료 부피가 30리터. 3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60이 되고요. 자, 제품 한 개에 30리터가 필요합니다. 제품 한 개당 30리터 필요하고요. 자, 근데 개당 30리터가 필요한데 리터당 2원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60이 되겠죠. 60. 자, 두 번째는 압착입니다. 자, 압착의 총 가공과 총액 90만 원 나누기 4만 5천 시간입니다. 90만 원 나누기 4만 5천 시간이고요. 자, 그럼 시간당 금액을 배비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당 20이 되고요. 자, 근데 제품 한 개 생산에 압착 시간이 10시간 필요합니다. 10시간 곱하기 20하면 되겠죠. 그래서 200이 되고요. 자, 세 번째가 분쇄입니다. 분쇄. 자, 무슨 54만 6천 원입니다. 자, 총 원가 동인수가 2만 1000시간. 우리 시간당 금액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당 26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곱하기 26. 제품 한 개 생산하는데 분쇄 기계 시간이 5시간 필요하죠. 5시간. 자, 제품 한 개 생산하는데 5시간. 시간당 26. 개당 금액이 나오죠. 개당 130입니다. 자, 판매 가격에서 총 변동비, 단위당 변동원가 빼겠습니다. $1,210이 됩니다. 1,210이 나오죠. 단위당 공원이익은 1,210원. 정답 3번입니다. 자, 102번. 3일의 과거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총 제조원자본가를 추정한 원가 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단 조업도는 기계 시간이고요. 자, Y꼴 20만원. 20만원이 총 고정원가죠. 총 고정비. 자, 더하기 38X. 자, 이때 38이 단위당 변동원가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조업도와 기계 시간이고요. 자, 문제 볼게요. 20만원은 기계 시간당 고정 제조원가를 의미한다. 아니죠. 총 고정 제조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총 고정비. 고정비가 되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20만원은 기계 시간당 고정 제조원자본가가 아니고 총 발생 고정 제조원자본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 X는 기계 시간을 의미한다. 맞는 편이고요. 3번 38은 기계 시간당 변동 제조원자본가를 말한다. 맞는 편입니다. 4번 조업도가 1000 기계 시간일 경우 총 제조 간접비는 23만 8천원으로 추정된다. 여기다가 1000 띄워볼게요. 자, 그럼 Y 23만 8천원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103번 3일의 차기 예산자를 이용하여 안전 한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안전 한계율이고요. 자, 안전 한계율은 현행 매출액분의 현행 매출액 빼기 손익분기점 매출액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가 제로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빼기 고정비는 제로. 자, 공헌이익률 25%. 고정비 60만원.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60만원 나누기 25%. 240만원이고요. 자, 현재 매출액 300만원. (300만원) 분의 60만원이죠. 20% 됩니다. 안전 한계율은 20%. 정답 1번입니다. 자, 104번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수익 함수, 비용 함수 있습니다. 자, 수익 함수의 A, Y절편,
총 고정원가를 의미합니다. B.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점. 이익이 제로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 의미하죠. 조업도가 판매량이라면 우리 CVP 분석은 생산량과 판매량이 같으니까 B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C. 총수익의 총비용을 뺍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공원이익이 아니라 이익을 의미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D는 변동비를 의미합니다. 이때 요 값은 변동비, 요 값은 고정비죠. 정답 3번입니다. 105번 3위는 기업 전반에 대한 세무 및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서비스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원, 변동원가율은 60%이다. 3일이 동 서비스로부터 2,000원의 세전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목표이익. 2,000원의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은 얼마인가? 105번이고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제로. 자, 변동원가율 60%입니다. 변동원가율 60%. 손익분기점 매출 15,000원. 자, 변동원가율 총 매출액분의 총 변동비 비율이 자, 60%고요. 변동비율 변동비 비율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우리 공원이익률 해볼게요. 공원이익률.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변동비. 자, 이 부분이 우리 공원이익률이죠. 공원이익률. 자, 따라서 이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빼기 S분의 V. 따라서 공원이익률은 1 빼기 변동비율 60%. 공원이익률은 40%입니다. 40%.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고정비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6,000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2,000원의 세전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40% 빼기 고정비, 고정비가 6,000원. 자, 이때 이익이 2,000원. 식 하나, 미지수 하나.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0,000이겠죠. 20,000. 자,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20,000원. 정답 2번입니다. 106번 3인의 새로 부임한 박상무는 올해 철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평가 제도의 도입 관련하여 가장 올바르지 않게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무 담당자는 누구인가? 유 팀장.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기업 구성원들의 성과 극대화 노력이 기업 전체 목표의 극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장 과장. 각 책임 중심점의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과 측정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는 이 성과평가 차이의 측정, 성과 측정 오류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김대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더 정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 가능하므로 성과평가 제도 운용을 적지성과 경제성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니죠. 실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정확한 성과평가가 되지만 이 성과평가하는데 막 10년, 20년 걸리면 안 되는 거죠. 적지성, 경제성이 함께 고려돼야
돼야 됩니다. 김대리가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최사원, 성과평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피평가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107번. 자, A 사업부의 공은이익, 손익 계산서이다. 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 자, 우리 두 개를 보셔야 됩니다. 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인지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인지.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이라면 사업부 경영자 공은이익이 맞고요. 사업부 자체의 성과평가 목적이라면 추적 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고정원가지만 추적 가능한 고정원가까지 고려한 사업부 공은이익 200만 원이 적절한 이익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108번.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되죠. 배합 차이, 수량 차이. 배합 차이와 수량 차이. 자, 여기서 우리가 가격 차이, 조업도 차이인데, 자, 실제 여기는 실제 배합 기준이고요. 여기는 예산 배합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AP를 기준으로 했지만 예산 배합을 했다면 죄송합니다. AQ죠, AQ. 자, AQ 실제 판매 수량, 실제 판매 수량, 예산 판매 수량. 실제 판매 수량 기준으로 했지만 예산 배합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두 개 차이가 배합 차이. 요거 두 개 차이가 수량 차이. 자,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 자, 식만 구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투입하면 됩니다. AQ, BPSV, BQ, BPSV, AQ, BM, BPSV. 자, 예산에 의하면 제품의 단위당 공원이 10. 자, A는 단위당 공원이 10. B는 단위당 공원이 5. BPP SV가 15라는 거죠. 10 그리고 10 그리고 5입니다. 자, 그 다음 예산 매출 수량 A가 800개. 자, B가 1200개. 실제 매출 수량 A가 500개. B가 2000개. 자, 실제 우리 예산 배합은 8대 12. 근데 실제는 500대 2000이죠. 따라서 2500개를 800대 1200, 8대 12, 8대 11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20분의, 즉 2000이죠. 2000분의 800. 1000이 됩니다. 1000. 자, 그럼 1500이 되겠죠. 자, 각각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15,000이고요. 14,000입니다. (17,500이고요) 자, 매출 배합 차이 15,000에서 17,500 마이너스 2,500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차이죠. 매출 배합 차이, 2,500 불리한 차이, 매출 수량 차이 17,500에서 14,000 뺍니다. 부호가 플러스 3,500. 부호가 플러스니까 유리한 차이. 우리 매출 쪽은 부호가 플러스면 유리한 차이, 마이너스면 불리한 차이입니다. 2,500 불리한 차이, 3,500 유리한 차이. 정답 2번입니다. 자, 109번. 투자 수익률법 ROI를 사용할 때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투자 규모가 다른 성과평가 비교가 옳은 것인데 1번.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주의 성과평가가 가능하죠.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사업부 이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투자액 대비 이익, 투자안의 투자 금액의 활용 정도까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3번. 사업부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더라도 그 경영자의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투자 수익률법의 어떤 가장 큰 단점이 자신의 사업부만 고려하는, 즉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지만 투자 의사결정에서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전체의 이익 극대화가 목적인데 자기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만 고려하다 보니까 기업 전체로 봐서는 큰 이익인데 기존 자기 사업부보다 새로운 투자안의 투자 수익이 낮다면 그 투자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우리 사업부가 10% 투자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근데 새로운 투자안이 예를 들어 100조예요. 100조 투자하면 5조를 봅니다. 그럼 투자 수익률은 5%죠. 근데 규모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이죠. 5조 벌면 100조 투자해서 5조 벌면 굉장히 수익률이 큰 거잖아요.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투자 수익률만 보면 기존 투자 수익률보다 기존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더 작은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의사결정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준최적화라고 부르고 있죠. 자, 110번 경제와 부가가치. 투하 자본 곱하기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새우 순 영업이익이 110억. 투하 자본 500억. 자, 가중 평균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이 6.25%. 법인세 비용 감안해야 됩니다. 20% 곱하기 자, 자본분의 부채 100%. 그러면
자본 더하기 부채 비율 정확히 50%가 될 겁니다. 50%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 15%. 여기는 50%씩. 자, 그러면 여기가 10%죠. 110억 빼기 50억이니까 60억이 됩니다. 110억 빼기 500억 곱하기 10% 50억. 60억이 됩니다. 자, 타인 자본 비용, 법인세 효과까지 감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자산 중에 부채 비율. 전체 자본 플러스 부채분의 부채 비율, 자본 비율, 자기 자본 비율, 부채 비율, 타인 자본 비율 50%, 50%입니다. 자, 부채 비율이니까 자본분의 부채가 100%니까 자본하고 부채가 같다는 거죠. 자본과 자기 자본과 부채금이 같다는 겁니다. 50%, 50%. 정답 4번입니다. 111번. 자, 이익 중심점인 판매 부서의 성과 평가 시 복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나타난 차이. 배합 차이죠. 배합. 결합. 배합 차이입니다. 112번. 자, 3위는 3년 전 기계장치를 10억 원에 구입하였으나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기계장치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방안 A는 2억 원을 출하여 수리한 후 7억 원에 판매하는 것이고 방안 B는 4억 원에 바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메모론가. 이미 과거의 투자 금액 10억인 금액은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미래 의사결정할 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원가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억. 113번이 됩니다. 세 가지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된 변동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손실이 발생하는 A 제품의 생산 라인을 폐지하더라도 고정비 32,000원 중 7,000원은 계속 발생합니다. 다른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A 제품 생산 라인의 폐지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 C를 폐지해 볼게요. 정분 수익. 빼기 정분 비용. 그래서 정분 이익이 나옵니다. 자, 정분 수익 A 라인을 폐지하면 매출액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15만 원. 자, 정분 비용 변동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비는 32,000원 중 7,000원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고정비 중에 32,000원 중에 25,000원은 회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정비도 25,000원만큼 줄어듭니다. 자, 빼볼게요. 자, 요 식을 계산하면 플러스 5,000원이죠. 플러스 5,000원.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네. 네. 마이너스 5,000원입니다. 자, A를 폐지하니까 오히려 회사 전체 이익이 줄어들죠. A를 폐지하면 회사 이익이 마이너스 5,000원 줄어듭니다. 따라서
생산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순이익 5,000원이 증가하는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4번. 서민이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할 것인지 아니면 외부 구입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당의 의사결정에 따라 회피 가능한 고정원가는 관련원가이다. 관련원가이죠. 틀린 편입니다. 2번. 기존 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관련원가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고정원가가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없이 계속 발생한다면 고정원가는 비관련원가입니다. 의사결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4번. 회피 가능 고정원가가 외부 구입 가능 원가보다 큰 경우 자가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린 표현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5번. 3위는 파손된 제품 500단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을 30만원 들여 재작업하는 경우 300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280만원에 판매할 수도 있다. 재작업을 할 경우 기회용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재작업을 하면 300만원에 판매할 수 있고요.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280만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작업을 하면 280만원에 팔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정답 3번입니다. 280만원입니다. 계산해보면 오히려 재작업 30만원 드리는데 판매 가격은 220만원밖에 증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재작업을 하면 10만원만큼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실제 의사결정은 재작업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고요. 116번. 자본연산 편성하기 위해 우리 현금흐름 추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명목 현금흐름은 명목 할인율로 할인해야 하며 실질 현금흐름은 실질 할인율로 할인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2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의 유출에 해당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세 효과는 현금흐름 파악할 때 고려해야 됩니다. 자,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이지만 현금흐름 추정할 때는 반영하지 않고 분보, 자본 비용에 반영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즉 할인율에 고려합니다. 117번. 각 담당 이사별로 선호하는 자본예산 모형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최이사. 투자안의 분석 기초자료가 재무제표,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회계적 이익률법이고요. 자, 박이사. 우리 회계적 이익률법은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을 기초로 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한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순현재가치법 모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자, 이 모형은 자본 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입니다. 순현재가치법에 대한 설명이죠. 118번. 3일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간사업부와 최종사업부. 중간사업부가 있고요. 최종사업부가 있습니다. 자, 최종사업부는 우리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내부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사업부도 외부에 판매할 수 있고요. 내부에 대체할 수 있죠. 자, 올바르지 않는 설명 1번. 회사 전체 이익이 극대화가 되도록 사내 대체 가격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종사업부가 중간 제품을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 즉, 두 개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부 구입, 내부 대체, 중간사업부 내부 판매, 내부 대체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이 와야 되죠.
자, 공급사업부, 수요사업부 해서 이런 접점이 생기도록 나오는 경우에만 내부 대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모양이 안 하면 내부 대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 구입하는 것도 허용해서 비교해 봐야만 대체가 유리한지 외부 구입이 유리한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중간 제품에 대한 경쟁적인 외부 시장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외부 시장 가격을 사내 대체 가격으로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 이익 증대에 유리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이익 중심점인 중간 사업부로 하여금 공정 개선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고정가를 포함한 단위당 제품 원가를 사내 대체 가격 아니죠. 일반적으로 정분 지출원가, 기회원가가 없다면 정분 지출원가, 고정분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은 읽어보시고요. 119번. 자, 마찬가지로 대체 가격입니다. 자, A 사업부가 있고요. B 사업부가 있습니다. A 사업부는 모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은 30만 단위입니다. A 사업부 수익과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시장 판매 가격 700, 단위당 변동원가 570, 고정원가 350. 3위는 냉장고를 생산하는 B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B 사업부는 현재 연간 만 단위의 모터를 단위당 680원에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도 있고 사내 대체 시 단위당 변동원가 30원 절감할 수 있다면, 자, A 사업부는 외부 시장에도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전량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기회원가가 있다는 거죠. A 사업부는 기회원가가 있습니다. 즉 유유 생산 시설이 없어서 B 사업부에 대체하면 외부에 파는 것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기회원가가 있다는 표현이고요. 자, 우리 기회원가, 정분지출원가, 단위당 정분지출원가, 더하기 기회원가 또는 우리 기회이익이라고도 표시합니다. 자, 정분지출원가 원래 변동원가 570인데 외부에 판매할 때는 30원 절감 가능하니까 정분지출원가는 540이 되겠죠. 더하기, 자, 기회원가, 외부에 파는 것을 포기하면 700원 빼기 변동원가, 외부에 판매할 때는 변동원가가 570 발생하는 거니까 이만큼 포기하는 겁니다. 130. 따라서 정분지출원가 더하기 130 하면 570이 나오죠. 정답 670이 나옵니다. (120번) 목표원가 계산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선 첫 번째로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만 우리가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이 우선이고요. 자, 이런 고객들이 원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판매할 기회가 있는 거니까 우선 고객 요구에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와 경쟁 기업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목표 가격을 산정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원가를 산정하고 마진을 붙여서 가격,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소비자, 경쟁 기업 판매 가격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우선 가격부터, 판매 가격부터 결정하고 거꾸로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원가가 얼마나 돼야 되는가, C가 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원가가 달성 가능하도록 가치 공각 등을 수행해서 원가 절감하면서 이 원가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과거에는 공급자 숫자가 되게 적었어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 원가가 정해지면
일정 마진을 붙여서 시장에 판매를 하면 되는데 최근에는 경쟁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우리 원가를 보고 이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간다는 게 필요한 거죠. 고객이 원하는 제품, 고객이 원하는 가격, 경쟁 기업 가격과 비교해서 거꾸로 판매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마진을 빼서 원가를 결정하고 그 원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가치 공강을 수행해야 된다. 목표 원가 이론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2년 9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 기출문제 모두 마치겠습니다.